섹션 1. 콰잘레인의 화염과 파산의 문턱. 2008년 8월 3일 정오. 태평양 마샬제도 콰잘레인 환초 오멜렉 섬. 적도 부근의 태양은 자비 없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 속에는 소금기 섞인 바람과 함께 희미한 등유 냄새가 감돕니다. 야자수들 사이로 솟아오른 것은 거대한 요세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늘고 긴 높이 21m의 알루미늄 기둥 스페이스X의 펠컨 1호입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기업의 사무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를 입은 엔지니어들은 마치 최전선의 정비병들처럼 분주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보다도 더 짙은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최후의 방어전입니다. 지휘소 안, 모니터의 푸른 빛이 일론 머스크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는 억만장자라기보다는 포위된 전선 사령관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페이팔 매각으로 벌어들인 그의 막대한 자금, 즉 전쟁 물자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2번의 발사가 실패했습니다. 2번의 폭발, 2번의 잔해 수거. 이제 남은 자금은 단 한 번의 시도를 허락할 뿐입니다. 여기서 실패한다면 스페이스X라는 부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입니다. T-6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섬 전체에 침묵이 감돕니다. 오직 냉각 밸브가 열리며 뿜어져 나오는 하얀 산화제 증기만이 거친 숨소리처럼 슉슉거립니다. 점화. 대지를 울리는 굉음과 함께 멀린 엔진이 불을 뿜습니다. 로켓이 중력의 사슬을 끊고 하늘로 솟구칩니다. 지휘소 안의 엔지니어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일단 로켓 분리 시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신은 아직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도 35km 상공. 1단 로켓이 분리된 직후 잔류 추력이 남은 1단이 분리된 2단 로켓의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쾅! 둔탁한 충격음은 지상까지 들리지 않았지만 텔레메트리, 원격 측정 화면은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신호가 끊겼습니다. 로켓은 통제 불가능 상태로 회전하며 태평양의 심연으로 추락합니다. 지휘소는 순식간에 영암실처럼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엔지니어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꿈, 그들의 직장, 그리고 머스크가 주장해온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같은 시각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본토. 또 다른 전선인 테슬라 모터스 역시 괴멸 직전입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폭격이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었고 거대 자동차 기업들조차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신생 전기차 회사는 아사 직전이었습니다. 언론과 평론가들은 머스크를 향해 조롱의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망상가다. 전기차와 로켓은 억만장자의 비싼 취미일 뿐이다. 세상은 그를 특이한 기업가 혹은 현실 감각 없는 몽상가로 규정했습니다. 돈의 흐름, 즉 자본은 그를 피해 안전한 국채와 금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투자자라면 이 침몰하는 배에 승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오멜렉 섬의 참담한 실패 앞에서도 병사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즉각적인 재공격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은 개인 자산을 탈탈 털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경영이 아니라 배수진을 친 전투였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전기차를 팔고 싶어서, 로켓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장의 지도를 크게 펼쳐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훗날 등장할 뉴럴링크까지. 서로 전혀 다른 산업처럼 보이는 이 전선들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전략 목표를 향해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인류는 한 곳에만 있어도 괜찮은가? 이 질문은 자본주의의 문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의 생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세상의 자본이 이 광기 어린 질문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2008년의 잿더미에서 머스크는 미래를 향한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섹션 2. 보이지 않는 전선과 붉은 행성.
The Invisible Frontline and the Red Planet. 2018년 4월 2일 새벽 3시.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테슬라 공장. 거대한 공장 내부는 마치 기계화된 괴물의 뱃속 같습니다. 용접 로봇의 팔들이 춤추듯 움직이며 불꽃을 튀기고 스탬핑 프레스가 강철판을 내려칠 때마다 바닥이 지진처럼 울립니다. 이곳은 화약 냄새 대신 오존과 윤활유 냄새가 진동하는 전장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컨퍼런스룸의 소파도 아닌 생산 라인 바로 옆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는 며칠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는 작업복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소위 생산 지옥, 프로덕션 헬이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모델 3의 대릉 생산. 이것은 테슬라가 틈새 시장의 게릴라 부대에서 정규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지입니다. 시제품을 하나 만드는 것은 예술의 영역이지만 수십만 개를 오차없이 만들어내는 것은 보급과 병참의 영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결국 생산 능력의 싸움이었듯 머스크의 전쟁 또한 기계를 만드는 기계, The Machine That Builds the Machine을 완성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월가의 공매도 세력은 테슬라 상공을 선회하는 폭격기처럼 회사가 파산할 날짜만을 기다리며 맹공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공장 바닥에서 자며 엔지니어들을 독려합니다.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제조업의 물리적 한계를 다시 쓰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그는 공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칩처럼 설계하려 합니다. 불필요한 공정을 삭제하고 로봇의 속도를 극한까지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부상자가 속출하지만 전선은 조금씩 밀고 올라갑니다. 자본은 예민한 짐승입니다. 처음에는 머스크의 기행에 겁을 먹고 도망쳤지만 이제는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은 깨닫습니다. 머스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석유에 의존하던 지난 100년의 에너지 패권을 전복시키는 새로운 인프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모으고 배터리에 저장하며 전기차로 이동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 이것은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닌 문명의 운영체제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시선은 다시 하늘로 향합니다. 2018년 2월 6일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로켓 펠컨 헤비가 이륙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숨을 죽인 순간은 발사가 아닙니다. 발사 후 몇 분 뒤 2개의 거대한 사이드 부스터가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필름을 되감는 것처럼 2개의 로켓이 동시에 윅직으로 지정된 랜딩 패드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쿵, 쿵. 2번의 소닉붐. 그것은 우주 개발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미사일이 아니라 연료만 채우면 다시 날아오르는 비행기처럼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 이로 인해 우주로 가는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기술적 혁신 뒤에는 머스크의 진짜 야망, 화성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화성 이주 계획을 억만장자의 호화로운 은퇴 계획이나 관광 상품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전략 지도에서 화성은 인슈런스, 보험입니다.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하거나 핵무기가 일어나고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멸망한다면 인류의 의식은 그대로 꺼져버릴 것인가? 그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므로써 문명의 백업 드라이브를 구축하려 합니다. 테슬라에서 배터리 기술을 극한으로 발전시키는 이유도 화성 기지에서의 생존을 위함이며 태양광 사업을 하는 이유도 화성의 동력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쯤 되자 자본시장의 큰손들은 머스크의 광기를 비전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분기 실적을 맞추는 CEO가 아닙니다. 그는 인류의 타임라인을 100년, 아니 1000년 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배당금이 아니라 그가 약속하는 거대한 미래의 지분에 베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전선은 지구의 도로와 우주의 궤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복잡하고 미지의 영역인 곳, 바로 인간 두개골 안쪽으로 진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최후의 전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섹션 3. 뇌, 기계, 그리고 인류의 진격. The Brain, the Machine, and the Advance of Humanity. 2020년 8월 28일 오후 3시,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뉴럴링크 본사. 소독약 냄새가 감도는 무대 위, 조명이 돼지 3마리를 비춥니다. 그중 거트루드라는 이름의 돼지가 먹이를 찾아 코를 킁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축 축사 같지만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전율을 일으킵니다. 삐, 삐빅, 삐. 그것은 돼지의 콧김 소리가 아닙니다. 거트루드의 뇌 속에 심어진 동전 크기의 칩, 링크가 뇌신경세포의 전기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소리입니다. 뇌가 코에 명령을 내릴 때마다 디지털 신호가 춤을 춥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유기체와 디지털 프로세서가 물리적으로 결합한 인류 진화의 분기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무대 위에서 흡사 매드 사이언티스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입니다. 왜 자동차와 로켓을 만드는 남사가 뇌수술 로봇을 만들고 있을까요? 단순히 척수마비 환자를 걷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전술적 목표일 뿐입니다. 그의 진짜 적, 에너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수년 전부터 머스크는 경고해왔습니다. AI는 핵무기보다 위험하다. 우리는 악마를 소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가 보기에 인류는 디지털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 앞에서 애완동물 수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입출력 속도에서 컴퓨터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하나입니다.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인간의 뇌와 AI를 고대역폭으로 연결하여 인간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것이 뉴럴링크의 궁극적인 전략 목표, 바로 공생입니다. 이제 머스크가 전개해온 모든 전선의 지도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테슬라는 화석연료에 중독된 지구의 에너지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바꿉니다. 이것은 병참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단일 행성에 갇힌 인류를 우주로 확장하여 멸망의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이것은 영토를 확장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럴링크는 AI라는 새로운 위협에 맞서 인류의 지능 자체를 진화시킵니다. 이것은 병사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개별적인 기업 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라는 종의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의 자본이 머스크에게 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이나 로켓 발사 횟수에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머스크가 설계하고 있는 미래의 문명 그 자체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자들이 철도를 깔고 석유를 시추하며 인프라를 장악했다면 머스크는 에너지, 우주, 그리고 인간의 의식이라는 차세대 인프라를 독점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2024년 텍사스 보카치카 해변, 거대한 스타쉽이 발사대에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달리고 있고 연구소에서는 인간이 칩을 통해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습니다. 그는 괴짜이고 독불장군이며 위험한 도박사입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의 어떤 자본가도 그처럼 거대한 스케일로 인류의 운명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가장 정직한 겁쟁이입니다. 돈은 불확실한 곳을 피해 가장 확실한 미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은 판단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리키는 방향이 곧 인류가 나아갈 미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한 억만장자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거대한 예고편이자 생존을 위한 인류의 처절한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맨 앞줄에 일론 머스크가 서 있습니다.